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역시 제가 있어야 되는군요. 그래서 네. 명방위 훈련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. 이게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 얘기죠. 네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노웅래. 이게 이제 21대 국회 들어서는 좀 그렇게 살지 말자, 범죄자 비호하지 말자 이런 프레임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잖아.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체포동의안 부결됐죠, 처음으로. 네. 그리고 난 이거를 갖고 뭐 자꾸 이제 이재명 이거에 대한 연습이라 그러는데. 이거 연습이 아니 그때 가서 그러니까 정말 그때 가서 부결하고 싶으면 부결하면 되잖아. 이걸 연습을 해야지 그게 되는 겁니까?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. 근데 단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최초로 부결된 게 이재명 대표다. 이러면 이제 조금 민망하긴 하지. 그렇게 차원을 해야지. 이걸 마치 훈련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좀 민주당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근데 이제 솔직히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이 노웅래 부결을 바라보는 심리를 제가 한번 연기해 보면. 이 노웅래 부결이 민주당 나쁜 놈들!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? 왜 아이고 잘됐다냐면 이 부결로 인해서 국민 민심이 민주당을 급격히 떠나가게 될 거니까요. 이거 완전 자책골 넣은 거거든요, 이거. 그러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요 건이 말이에요. 요 건으로 인해서 웃는 사람이 누굴까요? 웃는 사람. 노웅래. 제일 크게 웃는 사람. 노웅래, 그쵸? 본인 웃겠죠? 또 이재명 대표. 이재명. 네.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줬지. 이재명 의원은 본인에 대한 그 보장 또는 보험 이게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? 그럼요. 이번에 이탈표가 누가 있나 이걸 봤을 거 아닙니까? 심지어 현장에 출석했대요. 표결했어요. 이재명 대표가. 점검도 하러. 모르겠어요. 근데 출석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뭐 부결했겠죠 아마. 161표가 부결표가 나왔어요. 네, 그중에 이재명 표가 하나 있겠죠. 네. 161표. 그리고 또 웃는 사람이 신현영. 그동안 잠적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이 나라를 떠났다. 근데 어제 나와서 투표했어요.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내죠. 아니 그 명지병원 응급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뉴스가 뉴스를 덮었군요. 네. 거기다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속으로는.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 당장은 노웅래 뭐 체포되는 걸 막고 이재명 방탄 가는 길을 깐 거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민주당 진짜 너무하네. 방탄이네 할 게 뻔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이게 뇌물수수 혐의거든요. 이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아.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. 이거 정치 탄압으로 볼 수도 없어요. 뭐 한동훈 장관 말씀하셨지만 너무 증거도 명백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중요한 댓글 울프렘 하트님 미국에 있는 이낙연이 큰 미소 짓고 있을 듯 합니다. 이거 촌철살인이네요 이게. 그쵸? 예. 야, 이 서민 10명보다 울프렘 하트 댓글 하나가 낫네 이게. 내가 신현 다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이거 참. 자 그러면 이 노웅래 부결 체포동의안 부결로 웃는 사람이 지금 쭉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어떨까요? 한동훈 장관 어저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왜 이게 가결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. 네. 그 싱크가 있다고 합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굉장히 굉장한 감동을 줬죠, 아마 이게. 난리 났습니다.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.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?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,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. 네. 진짜. 아니 이거는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? 제가 잘 쓰고 있다. 이거는 돈 말고 뭐죠? 뭘 가능성이 있는 게 있나요 이게? 승용차? 거기다가 뭐 돈봉투가 그러니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돈봉투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보호 때문에 이렇게 녹취를 하는 건가요? 이게 녹취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런 게 있죠. 나중에 그게 다 보험이 되거든요. 그 녹취 파일이 뭐 3만 개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노웅래. 네, 노웅래 관련한 게 아니라 이정근이나 이 사람 관련한 녹취 파일이 총 3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. 대단하죠.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. 민주당 의원들 보기에는 정말 잘못 걸린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아마 게이트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그 장롱에서 발견된 그 3억 원은 아직까지 해명도 안 됐지 않습니까?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그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죠. 그거는 추가 수사로 아마 기소가 되든지 할 텐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저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할 수가 있냐. 그래서 결국은
161표가 이렇게 많은 표가 나온 거 아니다. 나는 거다.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에는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. 근데 뭐 원래 뭐 법으로 보니까 국회법 93조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없이 그냥 부결됐다 그러면 남들이 그냥 부결됐구나 하고 하지만 충분히 왜 이거를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줘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 얘기를 하고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부결되면 이제 국민들이 뭐 알아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정말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 법무장관이 그러니까 뭐 이걸 갖고 뭐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안 받는 이런 게 아니라 이 국회에다가 얘기할 때는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더구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은 사실 피의사실 공표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국회의원쯤 되는 공인은 저는 좀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그 채널의 이동재 기자랑 대화 주고받은 걸 이동재 기자가 녹취해놨잖아요. 이게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이 정권 바뀌기 전에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저는 이게 참 명언이라 생각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다 없애버렸어요.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국민 알 권리를 뽀샵질하는 거다라고 비판했어요.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재벌들이 어떤 혐의가 있고 뭘로 수사받는지 알아야 되는데 피의사실 공표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뽀샵질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. 이 탁월한 표현입니다.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하게 되면 누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? 정치인이랑 재벌들만 좋아요.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평범한 국민들은요, 뭐 혹여 죄를 짓거나 의혹이 불거져서 수사받아도 그게 언론에 나올 일이 없어요. 대부분 대형 정치인들이나 재벌, 경제사범 등이 이제 수사받고 조사받으면 언론에 나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이게 공표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수사받는지 모르게 되면 언론이 모르니까, 여론이 모르니까 뒤에서 조용히 딜 치거나 뭔가 죄 덮어달라고 하기 더 쉬워집니다. 이게 공익에 위배되는 거예요.